네, 최근 동덕여대를 둘러싸고 많은 뉴스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남녀공학 전환 문제를 둘러싸고 학내 갈등이 불거진 건데요. 일부 학생들이 시위를 벌이면서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다른 여대로도 또 불이 옮겨붙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대 존치 필요성에 관한 찬반 논쟁까지도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저희는 긴급 편성을 했습니다. 문성호 개혁신당 선임 대변인과 함께 이 소식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개혁신당 문성호입니다. 예, 오랜만에 뵙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런 이슈에 대해서는 그 어느 쪽으로도 좀 발을 담가도 욕먹는 이슈인데 저희가 그래도 짧게 다뤄보겠습니다. 제가 문성호 대변인과 함께 욕 좀 먹어보겠습니다. 예, 대변인님이 이런 유사한 이슈에 대해서 평소 활발하게 좀 활동을 하셨더라고요. 아무래도 지금 젊은 층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젠더 이슈가 가장 이제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이슈다 보니까 네. 이제 저도 정치권에서는 조금 젊은 편에 속하다 보니까 이런 이슈를 좀 팔로우업을 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네. 이게 이번 같이 극단적인 시위 사태로 간지는 뭐 없었지만 네. 이전에도 뭐 예를 들면은 뭐 숙대 젠더 입학 사건이라든지 그렇죠. 이런 여대에서 있었던 뭐 여러 가지 갈등이나 소요들이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하나의 사회 현상으로서 일어나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 현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일단 그러면요. 오늘 동덕여대에서 있었던 어제 오늘 동덕여대에서 있었던 현장 영상을 보고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영상 저희가 몇 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네가 뭔데? 너네 학생 이런 태도가 맞아? 네. 예, 이게 이제 교수와 이제 학생 간의 대치가 있었던 장면인데 교수한테 이제 네가 뭔데라고 이제 학생들이 말하는 장면이고 일부 학생들이 그래서 여자 교수가 그 부분에 대해서 네가 뭔데라고 얘기하는 또 그런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영상도 좀 보여드릴게요. 이 영상 역시 이제 교수와 학생들 간에 있었던 영상인데요. 이 영상도 좀 보시고 가겠습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아씨, 아이씨? 나가시라고요. 내 연구실에 당신이 뭔데 못 들어오게 하는 거야? 왜 안 나? 네, 영상 보고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한 교수님이 연구실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걸 제지한 듯한 그런 영상을 하나 보셨고요. 그 다음에 네가 뭔데라고 하는 그런 영상도 또 보셨습니다. 이 영상 이거 어떤 영상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반대 측에서 시위를 하면서 예. 이 교수님들의 연구 도움 같은 곳을 이제 점거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자신의 업무를 위해서 진입하려고 하는 교수님들을 시위 측에서 이제 막는 과정에서 생긴 일들인 것 같은데 예. 뭐 물리적인 힘을 동원해서 교수님을 못 들어오게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네가 뭔데 뭐 이런 식으로 좀 폭언을 한다거나 지금 이런 상황인 건데 저는 근데 이제 이 영상을 보고 굉장히 놀랐던 게 뭐냐면 이게 이제 지금 시위대 측이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을 뭐 제3자나 아니면 시위 측에 반대하는 분들이 얘네가 지금 너무 잘못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찍어서 올린 게 아니라 시위 측이 스스로 찍어서 올린 영상이에요. 스스로 올린 거예요? 아. 그러니까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 뭐 이 시위에 대한 찬반을 떠나서 뭔가 본인들이 어떤 시민들의 일반 감성에서 지지를 받을 수 있는 행동들은 아니거든요. 아, 그러니까 본인들은 이게 지지를 받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에서 아마 올린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그런데 실제로는 이게 영상들이 일반인의 시각에서 그렇죠. 봤을 때는 쉽게 지지를 받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런데 그것을 스스로 올리고 있다는 것은 네. 지금 이 집회 시위를 주도하는 사람들이 어떤 일반의 정서와 감성에서 많이 좀 멀어져 있는 상황이라는 걸 저는 나타낸다고 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결국 이 시위가 일어난 것 자체가 공학으로 전환하는 것을 반대하는 자체가 제가 이분들의 이제 뭐 성명서 같은 걸 읽어봤는데 뭐 이런 여성 혐오 범죄나 이런 것을 공학으로 전환했을 경우에 여성 혐오 범죄 등에 노출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뭐 할 수 없다 이런 논리예요.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에서 정말 몇 년 전부터 크게 논란이 됐었던 결국 잠재적 가해자 이론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남성은 잠재적 가해자이기 때문에 그 남성이란 것 자체만으로 유해하다. 이런 굉장히 혐오적이고 차별적인 이런 사상이에요. 물론 이제 여러 가지 범죄들이나 이런 것을 보도되는 것을 보고 하면 예. 뭐 본인이 무섭고 두려울 수는 있죠. 그러나 이 우리나라의 여러 대학교들 몇 개를 빼고는 7, 8개 정도를 빼고는 거의 전부 공학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 공학에 다니는 남성 여성들은 대부분 즐겁게 대학 생활을 하고 뭐 별다른 문제 없이 대학 생활을 마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정말 극히 일부의 이제 피해 사례만을 가지고 그것을 확대해서 남성 전체를 마치 뭔가 유해한 존재인 것처럼 해서 격리를 시켜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은 오히려
이 시위를 주장하는 측에서 차별적이고 혐오적인 것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저희가 여러 가지 사진 같은 것도 좀 보여드릴 건데요. 그 설립자와 뭐 전 이사장 같은 경우 그런 흉상, 설립자와 전 이사장의 흉상이 계란이나 케첩 등으로 범벅이 된 그런 사진을 또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건물 벽이나 바닥에도 결사 반대, 뭐 공학 X라는 문구 등이 좀 서명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좀 내홍이 깊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설립자 이외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전 이사장의 흉상에도 계란이나 케첩 등으로 범벅이 됐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 대학교가 종합대학교, 그러니까 동덕여대를 종합대학교로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하신 그런 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설립자나 전 이사장의 흉상에도 이런 행동을 하는 것 자체도 또 비슷한 평가를 받을 것 같아요. 저도 역시 이런 모습을 보면 우려가 되는 부분이 어떤 거냐면 예. 뭐 집회나 시위라는 게 뭐 하다 보면은 조금 피해를 발생시키기도 하고 뭐 극단적으로 가는 경우도 있지만 시작부터 이렇게 폭력적으로 가는 경우는 잘 없거든요. 보통 이제 본인들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뭐 단체 성명을 낸다거나 시위를 진행하는데 뭐 결정권을 가질 측에서 본인들의 의견을 무시한다거나 아니면 뭐 정상적인 루트로는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것이 전부 막혀 있거나 네. 이런 상황들이 이제 중첩되어 가면서 점점 시위가 극단적으로 가야 되는 건데 이번 사건은 보시다시피 이 동덕여대 측에서 그렇게 하겠다 한 것도 아니고 지금 뭐 학력 인구 감소나 이런 이유 때문에 이 대학의 존립이 위험한 상황이다 보니까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회의를 하던 중에 공학으로 전환을 하는 것이 아이디어로 나온 정도인 거거든요. 예, 제가 이걸 좀 설명을 더 드리자면은 이 동덕여대에서 지난달 말에 대학 발전 계획을 수립하는 본부 회의를 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남녀공학 전환과 관련된 의견이 또 나왔고, 그래서 이게 11월 들어서 동덕여대 커뮤니티에서 해당 이 대학교가 남녀공학으로 전환될 것이다 이런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후에 남녀공학에 반대하는 전환에 반대하는 일부 재학생들이 초대 이사장 흉상에 뭐 떡볶이나 계란 등의 음식물을 투척하거나 근조화환, 뭐 과 잠바 같은 거를 대학 곳곳에 그렇게 두는 그런 수준의 이제 시위를 벌이고 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동덕여대 레디컬 페미니즘 동아리 같은 곳에서는 소멸할지언정 개방하지 않는다라는 슬로건을 바탕으로 공학으로 전환할 바에는 폐교하는 것이 낫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동덕여대 측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확정된 사안이 아니다. 하나의 아이디어일 뿐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좀 더 말씀을 드리면은 원래 오늘 그러니까 12일에 3천여 명의 참여가 예정된 동덕여대 취업 비교과 공동 박람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오늘 무산이 됐습니다. 무산이 됐고요. 오늘 여러 기업들이 여기에 이제 참여를 하려고 했었는데 이 부분이 무산됐다. 결국에는 이제 학생들이 피해자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이제 안타까운 것이 지금 이 시위를 주도하는 측에서 뭔가 좀 일반 정서하고 좀 많이 멀어져 있다는 얘기를 앞서 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보면 예를 들면은 아까 이제 흉상 테러가 당한 이제 케첩 범벅이 돼 있던 이런 흉상들이 그렇죠. 설립자분과 이제 이사장님의 동상이에요. 네. 근데 이분들이 이제 이 지금 반대하는 측에서 얘기하는 여성은 과거에 이제 교육으로 차별받았기 때문에 여성만의 대학교가 따로 필요하다라는 그 시절에는 실제로 여성 차별이 존재했으니까 예. 그러면 그런 것들을 해낸 선구자들이고 본인들이 주장하는 것을 이뤄주신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이분들이 공학을 반대하는 입장에서 시위를 한다 그러면 오히려 저 동상에 가서 존경심을 표하고 과거 설립자께서는 이런 의도로 공덕여대를 만드셨는데 지금의 뭐 이사회나 이런 데에서는 왜 설립자의 의도를 따르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가야 저는 올바른 수순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가서 오히려 본인들이 바라는 바를 해줬던 이제 설립자나 이사장에게 동상 테러를 한다는 거는 저는 이게 좀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이분들이 뭔가 좀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는 없는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예. 뭐 이렇게밖에 생각을 할 수가 없고. 예, 말씀하신 부분에서 제가 조금만 더 이어보자면은 총학생회가 입장문을 냈다고 합니다. 동덕여대 총학생회가 입장문을 냈는데 셀 수 없이 여성 차별에 기인한 셀 수 없이 많은 여성 혐오 범죄가 여성을 위협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여성 차별이 존재하는 한 우리에게 여자 대학은 사회에 만연한 차별과 혐오에서 안전한 논의의 장을 마련해 준다. 공학 전환이 아니라 여자 대학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여성의 권리 신장을 도모해야 한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과거에 아무래도 여성이 남성보다 압도적으로 교육의 기회가 적었던 현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그 당시에 여대가 설립되었었던 것이고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 그러나 지금은 사실 진학률이나 뭐 이런 학원가의 모습을 봐도 여성이라는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는다는 것은 거의 0에 수렴한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성 차별을 이야기로
여대를 이제 존립시켜야 된다. 이것은 조금 이제 저는 약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봤던 것이 만약에 공학이 된다 그러면 지금 다니고 있는 구성원들이 동덕여대 이제 학생들이 여성 혐오 범죄에 노출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인데 지금 예전에 여기서 뭐 네. 알몸 범죄도 네. 알몸 사건도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이제 이 대한민국의 수많은 공학 학교가 네. 수많은 남성과 여성들이 학교를 다니는데 예. 물론 사건 사고는 있겠지만은 실제로 통계적으로 따져보면 정말 극히 일부의 사례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극히 일부의 사례를 가지고 이것 때문에 성별을 격리까지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오히려 본인들께서 지금 너무 과도하게 이것에 매몰돼서 자신도 모르는 새에 차별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밖에 볼 수 없다고 봅니다. 저는 그러면은 대변인님 의견에 약간 반대하는 댓글 같은 거 좀 읽어드릴게요. 댓글 중에 이런 댓글이 있습니다. 나는 그 여대에 오고 싶어서 왔는데 이게 왜 공학으로 전환이 돼야 되냐? 그 선택의 문제로도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나는 이 상품을 선택을 했는데 왜 이 상품을 마음대로 바꿔버리냐 이런 식으로 접근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성차별적인 관점에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성차별이라는 것은 뭐냐면 성별을 이유로 뭐 직업이나 학업 뭐 어떤 일에서 배제되거나 기회를 부여받지 못하는 걸 저희는 성차별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다면 여대는 명확하게 얘기하면 성차별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는 교육기관인 거죠. 왜냐하면 특정 성별만 이 학교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거니까. 예. 특히 이제 약대 TO 등으로 대표되는 로스쿨 TO 등이 아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여성만 이렇게 갈 수 있는 학교들이 있잖아요. 여성만 갈 수 그렇죠. 있는 과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약대 같은 경우에도 그 우리나라 약대 중에 여대에만 있는 약대가 꽤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다음에 뭐 이화여대 로스쿨도 그렇고. 실제로 수도권에서 약대 TO가 848명인데 네. 이 중에 320명이 여대에 이제 TO가 부여돼 오 있습니다. 엄청나네요. 예. 그러니까 320명은 여성만이 할 수 있는 TO고 음. 나머지 TO는 남성, 여성이 경쟁을 해서 해야 되는 겁니다. 음. 그러니까 남성에게 오히려 차별적인 지금 상황인 거죠. 네. 만약 반대로 생각해서 남성에게만 갈 수 있는 뭐 로스쿨이 300명 정도 TO를 주고 나머지 500명 TO는 남녀가 경쟁을 해가지고 해야 된다라고 하면 이건 당연히 성차별이라고 주장하지 않겠습니까? 예. 실제로도 성차별이고요. 그렇게 그렇죠. 하면. 예. 그러니까 지금 이 성차별이라는 것이 자신들이 가해자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율배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게 좀 스스로의 정당성을 깎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이 사건이 성신여대 등 다른 여대로도 좀 불똥이 튀는 상황 같습니다. 성신여대 같은 경우에도 뭐 내년도에 외국인 남학생 모집하는 그런 공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철회를 요구하고 있고 이래서 다른 여자 대학으로도 논란이 이제 확산될 그런 조짐인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일단 우리나라의 대학 자체가 너무 많고 아기를 많이 낳지 않아서 학령 인구 자체가 너무 적어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 그 지방 같은 경우에는 이미 통폐합 같은 경우가 많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결국에는 1990년대 대학 자유화 이후에 대학이 굉장히 많아졌는데 그 이전만 해도 대학 들어가기 상당히 어려웠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이런 그 대학이 굉장히 많은 상황에서 학령 인구가 줄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서울에서도 통폐합 시도도 좀 일어나는 것 같고요. 이런 남녀공학 전환 시도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다각도로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오늘 그러면은 동덕여대 현장 영상도 봤고 여러 가지 좀 짚어봤는데 뭐 끝으로 조금 말씀 더 하신다면은 예. 그러니까 이제 대학 입장에서는 굉장히 현실적인 문제인 거죠. 네. 학력 인구는 감소하고 있고 대학들은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면 사라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15년 전까지만 해도 대한민국 교육 산업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 했었는데 그렇죠. 15년 만에 완전히 사양 산업이 돼 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대학들도 어떻게 보면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수를 내고 있는 거라고 봅니다. 네. 특히 이제 대학의 경쟁률을 가지려면 우리가 이제 대학에게 결국 바라는 것은 취업이 쉬워진다거나 네. 이런 것인데 취업률을 상승시키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공과대학 등을 이제 편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확대를 시키고 네. 아무래도 공과대학 쪽이 취업률이 높으니까. 그렇죠. 근데 안타까운 것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여성분들이 이제 공과대학을 좀 선택하지 않는 경향성이 있으세요. 네.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대학교가 좀 경쟁률을 높이기 위해서 공과대를 설립을 했는데 혹은 확대를 했는데 여대로 그것을 유지한다 그러면 오히려 이 TO를 채우지 못해가지고 경영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게 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학교를 이제 좀 존속시키기 위해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나왔던 것 같은데 이게 과연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시위가 일어났어야 할 일인가 이게 좀 의문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이 동덕여대 이슈에 대해서 한번 다뤄봤는데요. 긴급하게 한번 다뤄봤습니다. 아직 이슈가 완벽하게 정리가 되지 않았고 다양한 의견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저희가 오늘 간단하게 개혁신당의 문성호 선임 대변인과 함께 동덕여대 이슈에 대해서 한번 다뤄봤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이슈가 앞으로도 계속 커질 것 같아요. 커질 것 같으니까 혹시나 또 기회가 된다면 대변인과 또 반대되는 입장에 계신 분도 또 함께 모셔가지고 한번 이제부터 서로 죽여라 뭐 이런 식으로 한번 진행하는 것도 저희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대환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저희는 이 부분 한번 끝까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